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요.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양은 많지 않은데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차례로 비구름이 올라옵니다. 아침엔 지금 좀 쌀쌀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영상 10도를 넘어서 상당히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미세먼지 괜찮습니다. 보통 수준 대부분 지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입니다. 자, 물이 모자란다.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 특히 남부지방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모자라는데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산업용 물까지 크게 모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수 광양산단 시동을 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업용수가 6개월째 바닥, 6월 깨면은요 바닥을 드러낼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러자 여기 보면 기업들이 뭐 포스코, 금호석화 등등등 16곳 기업이요. 공장 정비를 조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일단 그냥 정비한다는 이유로 멈추는 겁니다. 왜?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육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시죠. 위아래, 사진 위아래 뭐 제목이 있고요.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헌정사 첫 장관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아래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여야 타협 없는 극단의 정치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래로 가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찬성 179표, 반대 109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훨씬 많았죠. 찬성표가. 헌재 결정 때까지 장관 직무 정지가 어제 됐습니다. 대통령실은요 의회주의 포기, 거야의 횡포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뭐 민주당에서는요 이거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사진이 있고요 위아래 제목이 있네요. 일단 위에 제목을 보면요 튀르키예의 비극 전 세계가 울었다. 전 세계를 울렸다 이렇게 됩니다. 사진이 위에 보시면 둘 위 다 아이들이 나와 있거든요. 위에는 진짜 갓난아기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어떻게 된 사연인가면요. 아래 있거든요. 숨진 엄마와 그러니까 이 지진으로 엄마는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 숨진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된 신생아였습니다. 신생아는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구출이 됐거든요. 17시간 잔해에 깔린 뭐 이런 상황. 요 밑에 상황은요. 이 남매 얘기거든요. 이 상태로요. 17시간 있었습니다. 여기면 남매예요, 남매. 동생을 지금 이렇게 안고 있죠.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사히 구출이 됐어요. 지금 거의 추위도 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시리아까지 합치면 사망자가 11,2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소개해드리죠. 자,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혐의 어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무죄입니다. 무죄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어요. 대장동 특혜 의혹 첫 판결인데요. 법원은 사회 통념상 의심스럽긴 한데 곽상도 직접 수수했다는 거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뇌물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아침부터 네 분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맨 첫 자리입니다.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날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받고 표결. 표결 얘기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 상황을 말하는데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일정이 어떻게 바뀐 건지 뭐 이런 내용이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어제 국회 상황 좀 짚어보죠.
야당이 민주당 이탈표 없이 탄핵안 직결. 물론 여기 야당에서는요, 뭐 민주당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정의당도 들어가 있고요. 뭐 원래 이 발의 자체를 야3당이 했죠. 이탈표 없이 탄핵안 결집했다. 헌재 심판 기각된 후폭풍 거셀 듯. 그러니까 어제 모습, 어제는 뭐 이탈표가 없었다. 그러나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런 시가 계속 있었어요. 좀 더 보죠. 293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투표를 한 거죠. 근데 야당이 179명 찬성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 이 탄핵소추안의 서명을 173명, 176명이군요. 이 정도 한 걸로 좀 알려지는데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여당은 장관, 의원 동원에도 역부족. 그러니까 장관을 맡고 있는 의원까지 다 출석해서 표결하세요 했는데도 뭐 숫자상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 요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 또 여기 얘기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반사 잘 모른다고요? 좀 공부 좀 하세요.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저런 모습을 통해서 탄핵소추안이 뭐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상황 뭐 일각의 모습이에요. 뭐 본회의장 모습은 아니고요. 원래 어제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원래 이제 본회의에 열린 취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국회의장하고 뭐 여야 이제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탄핵소추안 표결 뭐 이렇게 일정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바꿨습니다. 일정을 바꿔서 표결을 강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선 그 부분도 어제 민주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요.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탄핵 소추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정희 전 부의장.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 뒤에 한다. 일정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잡았다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드는지 민주당이 바꿨다 그랬습니다. 당긴 겁니다. 일정을요. 예. 글쎄요. 어떤 취지였을까요? 표 단속이었을까요? 그리고 효과를 본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특별히 표 단속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민주당과 또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일치 단결해서 이번 표결에 참여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탄핵 이후에 기각될 우려를 많은 언론에서 흘려보냈지만 예. 실제로는 국민의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야당 의원들이 거의 일치 단결하게 공감을 했었던 것이고요. 예. 이번에 일정을 당긴 것은 과거의 전례를 좀 비교했었을 때 예. 임성근 전 판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정부 질의 이전에 먼저 이런 탄핵소추안을 먼저 표결을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들을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 진행했었던 것뿐이지. 그러면은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왜 합의를 한 겁니까? 나중에 대정부 질문 뒤에 하기로. 사전에 합의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예. 뭐 그거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표단속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기에는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합의된 농도가 아주 높았고요. 예, 그것은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과거 전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정이 원래 합의대로 진행이 돼서 대정부 질문 뒤에 있었더라도 크게 이 표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불러왔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적혀 있죠. 하나는 일정 바꿔 표결 강행 왜일까? 뭐 요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하나는 이게 있었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안이 처리가 되면서 즉시 직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춰버렸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통상적이라면 차관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리니까요. 근데 며칠 전부터 어제 오전까지도 차관을 누군가 새로 임명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인용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실세 차관, 여기서만 실세 차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 출신으로 행안부 차관을 새로 앉혀서 장관의 일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실제는 안 됐어요. 하다 말고 포기한 거죠. 이건 약간 무리일까요? 요거 김철원 전 연구위원께 실제 이렇게 됐으면 또 뒷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세 차관을 둔다는 건요. 사실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서 예. 저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좀 차분하게 예. 좀 질서정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 음. 실세 차관을 둔다는 게 결국은 6개월 이내에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상민 장관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전제할 수도 있는 아,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실세 차관을 이렇게 앉히면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6개월 오해나 이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 6개월 이내에 다시 기각이 돼서 다시 장관직에 복귀할 건데 굳이 실세 차관을 몇 개월짜리 실세 차관을 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말만 나왔다 결국은 관철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세 차관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내용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좀 질서정연하게 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이 예.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럼 국민의힘에서 과연 대국민 여론전 또는 홍보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 탄핵의 부당성에 위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아직까지 길거리에 어떤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 같은 것들이 개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여론전이 굉장히 앞으로 상당 기간 중요한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탄핵 소추안에 그냥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시나리오를 좀 차분하게 예. 좀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일정 바꾼 거는 성사가 된 거고요. 여기 실세 차관을 새로 앉히는 부분 이거는 얘기만 나왔다가 지금 뭐 사실은 뭐 불발이 됐다 할까요? 아니면 또 그렇겠죠. 뭐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진지하게 고민한 거 아닙니다. 설명했습니다. 얘기는 좀 나왔었어요. 이게 보도를 통해서. 자, 어제 상황 뭐 두 가지 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은요.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럼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 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 정리한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국회 가결 직후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 취지 안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이 표현. 그리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바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수장이 없으니까 국민 안전 공백 상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약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입장이고요. 그리고요, 어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좀 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보고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지 마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어제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무적으로 무능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헌재 판례에 따라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예. 그 학생을 학교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떠한 뭘 훔쳤다거나 누굴 폭행했다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학생을 단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낸다? 저는 그거는
우리 법 사상에 맞지 않다라고 규칙을 생각합니다. 어긴 게 아니라 조금 예. 뭔가 역할이 미흡했다 이건가요? 그러면은? 한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예. 참사 관련해서 당시 했던 발언들이 예. 국민들의 아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필요성, 뭐 여기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이것을 탄핵 소추라는 헌법상 보장된 그러한 권리로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더라면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거부했더라면 온전히 여당이 모든 것을 정치적인 책임을 졌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저는 온전히 이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다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그 탄핵 소추라는 것을 가지고 예. 민주당이 다수당의 어떤 폭거를 취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민주당이 최근에 예. 힘으로 밀어붙였던 검수완박이라든지 민주당의 그런 힘자랑, 근육자랑이 있었을 때마다 민주당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시 이번에도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로 갈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헌재로 갔어요. 그럼 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겨레 기사가 좀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 기사 먼저 좀 불러오죠. 이겁니다. 자, 헌법재판소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탄핵 사유되는지 다툴 듯.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된 건 사실이니까 이거는 대응 실패예요. 굉장한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건가? 이걸 연결할 수 있는가? 이게 쟁점인 겁니다. 지금요. 좀 더 보죠. 야3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재난에서 국민보호가 임무의 핵심인데 이거 못했다 제대로. 방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된다. 반면에 아까 김영태 전 최고위원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는요. 이게 무슨 위법사항과 관련된 게 아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정치적 책임을 물으는 건 알겠다. 그러나 이게 탄핵까지 갈 상황인가.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탄핵 기억이 좀 있죠. 멀리 보면 2004년에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뭔가 판단했는데 당시에 헌재에서 내온 설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 다시 한번 불러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가 이 탄핵 문제를 다룬 게 두 번 있었어요. 2004년 그리고 2017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헌재가 어떤 입장들 판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번에 굉장한 쟁점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양쪽에서 공방의 뭐 근거 이런 걸 좀 활용을 하겠죠. 뭐 여기 뭐 소개가 돼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2004년 여기 화면 보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이제 기각, 2016년 인용. 그다음에 2021년 있어 각하인데 이번엔 과연 어떤 판단인가? 이게 다 남아 있어요 지금요. 당시에 어떤 판단했는지 근거가 뭔지.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뭔가 이제 공방이 전개가 되겠죠.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이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 지금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로 갔습니다. 이거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약간 입장이 난처하신 분이 있어요. 소송은 여당인데. 이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헌재 가서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여기 사진 있죠. 김도우 법사위원장이에요. 탄핵 소추안의 경우는요. 법사위원장이 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해 주세요라고 헌재에 얘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당 소속이에요. 이게 입장이 아주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자, 탄핵 심판 검사 역할 맡는 여당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뭡니까? 등등등. 근데 얘기 조금 했어요. 법에 따라 진행한다. 근데 뭐 아닌 걸 맞다 할 수는 없는데 참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김도우 법사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법에 따라 정해졌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뒷말이에요. 뒤쪽에.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본인은 이거에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면 본인이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헌재에 출석해서 뭔가 말을 하고 뭘 탄핵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본인은 헌재로 참석 안 하고 대리인을 보낼 가능성.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본인의 그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소극적으로. 네, 소극적으로 할 걸로 보이고 또 직접 나가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굳이 했어요. 그래서 대리인단을 뭐 선별을 해서 나갈 수도 있다. 실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법진을 보고 나가서 대신 좀 해주세요. 네, 대리인을 선임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바라볼 때는 국회를 대신해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나가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뭐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김도 법사위원장이 아주 성실히 이런 역할을 할 걸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절차들 소추 의결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 작전 뭐 좀 늦게 보내서 심리를 방해한다든지. 그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소추 의결서를 이제 보내야지 심리가 진행되는데 가능한 늦게 안 보내버리면 뭐 이제 늦게 심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또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빨리 진행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대로.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끝내버리자. 네, 빨리 끝내버리자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빠르든지 아니면 아주 천천히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늦게 가거나 소극적으로 간다면 민주당에서 또 굉장한 불만 표시를 또 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일단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여론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 소추위원장임에도 소추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면서 여론에 뭐 기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지금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게 왜 여길 맡아서 지금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몇몇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좀 보도가 되기 시작한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야당인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고발을 검토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발을? 이게 뭐냐면 민주당 지도부의 전국 대응 문건이라는 게 최근에 보고가 됐답니다. 최근에요. 근데 이게 전국 현안 및 대응 기조 뭐 이런 전략 문건인데 이게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등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은 어떤 문건이요. 이게 보고가 돼서 그래서 고발이 가능하다. 고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담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 얘기를 꺼낸 문건이에요. 그러다 대통령실은 이거 지금 뭐 탄핵 속셈을 드러낸 겁니까? 아예? 장관도 탄핵 소추하더니 이제 뭐 대통령까지 그러는 겁니까? 그런 생각인 거죠. 라고 또 반응을 보였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지? 일단 김철원 전 연구위원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매경 일면에도 나왔지만 그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주 흐뭇하게 웃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실 7개의 장관이 탄핵되는 그 엄중한 시간에 사실 그 야당의 대표 또는 최고위원들이 그걸 웃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치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국민정서법이 아마 민주당이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안윤된 데가 없다. 안윤된 데라 이런 걸로 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아라고 경고를 하고 경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자당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가급적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예. 윤한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해서 경선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경선 개입하고 있다고 민주당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도 가짜뉴스 판명 나서 고발을 하면 또 대통령실이 고발한다고 문제를 삼았고 천공에 뭐 이 관절을 둘러봤다는 선정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하지만 또 고발하니까 문제를 한다가 지금은 또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령실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어느 정도 속셈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현 전 부의장께는요. 이게 사실 민주당 사안이 아니잖아요. 다른 정당 사안인데 민주당에서 무슨 정국 보고서 하는데 고발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타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죠. 국가의 대통령, 행정수반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실이 그간에 얼마나 또 많은 정치 인사들에게 고발을 또 이행해 왔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의회가 또 야당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 탄핵 속셈이다. 이렇게 또 포장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심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심리가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실제로 선거 개입 당내 선거 개입을 하는 이 모습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의회주의 포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리인이자 대의기구인 국민의힘 정당 안에 윤심의 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본심을 드러냈던 지난 몇 개월의 시간들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의회주의 포기죠. 민주당 169석에 다수당입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의회를 패싱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직 포기도 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159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상황, 무한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에 뽑아줬던 이 국민들 눈에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순간의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직 포기했다라고 바라보는 심리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검토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정하는 건 아니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발을 들여놓는 셈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복잡해지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거에 대한 아마 질문, 뭐 설명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